8월이 참 다사다난합니다. 그죠? 네. 벌써 이제 8월 이게 며칠입니까? 8월 6일부터 저점을 형성한 주가가 지금까지 약 한 13%, 14% 상승을 했어요.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여기서는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죠? 네, 바닥, 생바닥으로부터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은, 코스닥보다 어때요? 뭐,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보다는 좀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적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반발력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반등을 한 거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신용 물량이 좀 적어서 적게 떨어졌으니까 좀 적게 올라온 겁니다. 둘 다 이제 바닥을 찍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에 반등이라는 건 두 시장 모두, 양시장 모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불과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날짜로 따지면은 이게 8월 6일이었죠. 8월 6일. 저저번 주 화요일까지만 해도 진짜로 주식 그만두고 싶다. 주식 하기 싫다. 라고 생각되었던 게 지금은 어때요? 바닥에 있는 거 조금 더 사놓을 걸. 어떤 걸 더 담아야 되는지.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속이 타고 그러시는 분들도 한두 분씩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매년 그래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내려오는 거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주식이 굉장히 싫었는데 이제는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내가 저걸 더 사놨어야 되는데 내가 사기 전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그죠? 하락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네, 지금 이 상황 이 마음 잊지 마시고요. 어떤 시장을 지내왔냐면은 올해 4월 달에 이제 770포인트로 코스닥이 올해 고점 770포인트를 찍으면서 이때부터 쭉 하락을 하죠. 자그마치 지수가 거의 뭐 29%, 그죠? 마이너스 2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29%면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50% 이상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 종목들이 뭐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떨어졌습니까? 부실, 바이오주, 또 고점을 쳤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네, 이 지수를 다 끌어내렸죠. 네. 끌어내리면서 뭐도 빠졌습니까? 그러면서 신용 물량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정 받을 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신용 물량은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지수는 뭐 작년 12월, 작년 10월까지로 돌아왔는데 신용 물량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때요? 네,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미중의 무역 분쟁,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급락이 오고 하락을 하면서 쭉 조정을 받았죠. 마이너스 29%. 고점 종목들, 부실 바이오주들 그런 것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를 깎아내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굉장히 큰 조정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9%. 뭐 언제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근데 더 시간을 뒤로 돌려다 보면은 고점이 어디였습니까? 고점이 930포인트 2018년도 1월이었죠. 네, 저희 막 수익 내고 그랬을 때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좋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수익을 계속 냈던 장세인데 이때부터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때부터 쭉 그어서 연결하면은 마이너스 42%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뭐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 담보대출을 썼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계좌가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제대로만 투자를 해왔다면 마이너스는 조금 있겠죠.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42%, 40% 넘게 떨어졌는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즉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면은 지수 대비해서도 방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이상 손실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들, 그죠? 신용을 쓰고 미수를 써가지고 그 보증금을 채워 넣지 못하신 분들이 이 이상, 그리고 몰빵을 하신 분들이 이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은 회복하려면 다시 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또 회복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뭐 하겠어요? 또 똑같은 방법을 쓰겠죠. 악순환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바닥에서부터 쭉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을 해 간다 그래도 방법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똑같은 시장이 왔을 때 똑같이 손실을 입고 똑같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하락을 통해서 시장에 좀 제대로 된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지시기를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뭡니까? 투자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을 굉장히 좀 나쁘게 만든 것들이 있죠. DLS죠. DLS에 2억 투자한 개미 손해 남은 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억에 1000만 원이면은 손해율이 한 95%네요. 마이너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승을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속인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의 이제 네임밸류를 이용해서 국채 연계된 파생 상품을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1인당 평균 2억 원씩 투자해서 현재 예상 손실률이 마이너스 56%에서 9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 사실 금리가 그것도 채권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원금의 2%를 주겠다는 거예요. 원금 2% 해봐야 사실 적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예금금리, 적금금리보다는 조금 더 주는 수준인데 여기다가 이제 금리 쿠폰 2% 해가지고 4% 정도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했죠. 마이너스 0.25%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원금이 2.5%씩 까여가는 거예요. 계속 까여가는 겁니다. 원금이. 그래서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하락했죠.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떨어진다고 저번 방송에 설명드렸죠. 가격이 있고 금리가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불확실한 시장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겁이 많이 나니까 채권이라면 안전하겠지 하고 채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 원금이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이 전부 날라간다 그래도 금리 아까 쿠폰 준다 그랬죠. 쿠폰 몇 프로? 2% 준다 그랬죠. 그죠? 네, 2%. 1억을 투자했다면은 그래도 200만 원은 남는다는 겁니다. 200만 원이.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치넷 그리고 시한농법이 강조드린 거는 다른 상품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안전하게 포장을 해도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주식만 못하다. 다른 곳에 눈 돌릴 필요 없다라 그랬죠. 그죠? 이 돈들은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손실을 보게 되죠. 그죠? 이게 다음 달인가요? 예, 다음 달인가 이제 만기가 된다 그럽니다. 다음 달에 만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이게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확정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 똑같이 있었는데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고 제2의 키코 사태 우려된다고 하죠. 네, 이게 10년 전에 키코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2000년도 중반, 그러니까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정도에 이제 판매가 됐던 상품인데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환차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상품을 팔면서 뭐라고 팔았냐면은 그러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움직이면은 우리가 그 환차손에 대해서 보전을 일부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위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면은 계약 해지를 2년 동안 못하게 해버렸어요. 네, 2년 동안 못하게 해버리고 환율 상승분의 2배에서 3배를 기업이 은행으로 지급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그때 환율 어땠습니까? 환율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저랑 갔어요. 그냥 저랑 갔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 지나서 이때 많이 판박이 됐다 그랬죠. 환율이 그냥저냥 했는데 이때를 지나서부터 환율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어때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약 해지 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 해지 못하죠. 그죠? 계약 해지를 못하고 오른 만큼의 2배에서 3배를 은행에 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도나고 망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DLS나 키코나 전부 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개인들을 잡아먹기 위한 설계라는 거죠. 그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물을 갖고 투자하는 거라서 물론 이제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실물 주식을 갖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이 나오고 제품 개발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리는 동안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연계되면서 낙인 낙아웃이 있는 상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터치하거나 그거 이탈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다음 달 만기라 그랬죠.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수익을 낸다? 물론 판매에도 잘못이 있지만 이분들이 뭘 알아서 투자를 했겠어요. 이분들이 뭘 알아서 여기다가 DLS를 사고 DLS 상품을 가입하고 했겠습니까? 뭘 알아서.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파생보다는 저는 주식이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 왜? 실물 공장이 있으니까.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시간 가치가 증가하는 성장하는 곳에 투자하는 게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세요. 다른 곳에. 아시겠죠? 네, 눈 돌리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